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오늘요 2023년도 9급 국가직 경제학 개론 해설 강의 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총평을 좀 해드리면 이게 이제 추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7급에서 두드러진 경향인데 이제 9급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거시 파트가 자료나 발문을 분석해서 문제를 풀게 유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수준이 엄청 어렵게 된 건 아닌데 작년에 비해선 좀 더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7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전체 20문항 똘똘이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이 되겠습니다. 잘냈어요. 1번 문제 주고 굉장히 신선하게 잘 냈습니다. 자, 우선 자본의 한계 생산 MPK 얼마예요? 4. 노동의 한계 생산 MPL 얼마입니까? 2. 자, 완전 대체 관계니까 선형 함수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생산량의 변함이 없이 등량 곡선을 좀 얘기하는 거죠. 등량 곡선상에서 자본 투입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감소시켜야 되는 노동 투입량은, 그래서 쌤이 요거 아주 참 잘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등량곡선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단 선형에 준해서 설명하면, 자, 이러한 직선 형태의 등량곡선을 가정했었습니다. 자, 모든 점에서 등량곡선 접선의 기울기 동일했었죠. 자, 우리 이거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MR, TS 뭐요? LK예요. 그러면 얘는 뭐로 표시해요? K가 있습니다. MR, TS 뭐요? KL입니다. 자, 분명히 MR, TS, LKL은요, 자, 앞 글자 K입니다. K를 한 단위 뭐 했을 때? 추가했을 때 뒷 글자 L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 이 의미로 우리는 독해했었어요. 자, 그리고 원래 이 친구 이름이 뭡니까? 뒷 글자분의 앞 글자죠. MPK분의 MPL. 또 마찬가지예요. 뒷 글자 뭡니까? MPL분의 MP 무엇로 구하는 겁니까? K로 구한다. 자, 그래서 MPL이 2예요. MPK가 4입니다. 자, 얼마 나옵니까? 2.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잘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위치를 잘 잡으라고 그랬죠. 그죠? 네. 자,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자, 항상 산수 문제는요, 무엇을 묻는지를 항상 먼저 보자고 그랬습니다. 국민 총생산 GNP입니다. 자, 쌤의 작전이 빛을 발했습니다. ND순이야, ND순. 그래서 GNP는 GDP의 해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하면 된다. 공식이죠. 자,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끝장입니다. 묻는 게 GNP예요. 근데 얘는 주어졌죠? 얼마입니까? 50.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GDP만 구하면 된다. 그럼 이제 나머지 발문의 조건 갖고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수출입 총액이 300이고 대외 의존도 뭔지 모르겠는데 30%래. 만약 단서 조항을 주지 않았더라면 못 풀겠죠. 이건 줘야 되죠. 당연히. 자, 대외 의존도 어떻게 공식을 줬습니까?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 이거 결국 수출입 총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액을 뭐로요? GDP로 나눈 값. 자, 대외 의존도 단위 %니까 당연히 곱하기 100이 있을 겁니다. 이 공식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대외 의존도 30%, 총액 300. 그럼 이거 껌값이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같아야 되거든요. 3 땡땡 땡땡. 3 땡이 있으니까 얘는 땡이 3개 있으면 돼요. 얼마? 1000. 그죠? 그래서 GDP는 1000이 나오는 겁니다. 더하니까 1000 얼마요? 50. 나쁘지 않아요. 자, 3번입니다. 자, 국제시장에서 셔츠를 수입하고 있는 개방경제를 가정하자. 근데 국제시장 셔츠 가격이 떨어졌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너무 단순해요. 쌤의 22개 그래프를 가정한다고 한다면 가장 쉬운 문제죠. 수입국을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 국제 가격이고 여기서 수입해서 국내 가격을 칠한다고 한다면 자, 분명히 이만큼을 국내 생산, 이만큼이 국내 수요인데 모자라는 거 뭐 하자? 수입하자. 뭐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분명히 개방을 함으로써 기역 니은의 뭐요? 소비자잉여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기역만큼의 생산자잉여 감소했지만 요거 제거하면 니은만큼의 사회적 잉여는 뭐 했었습니까? 늘었었죠. 이게 수입으로 개방했을 때 메커니즘이었었어요. 그런데 국제 가격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떨어졌어요. 그럼 보세요.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였는데 이만큼으로 생산자 잉여 뭡니까? 다운. 그래서 생산자 잉여. 그럴 수밖에 없죠. 값 떨어졌는데. 하지만 소비자는요. 어떻습니까? 이만큼이 더 소비자 잉여 증가했죠. 그죠? 소비자 잉여 증가. 자, 그러면 원래는 얘가 전체 사회적 잉여였는데 이제는 이거로 더 많이 증가했죠. 그죠? 이만큼이 더 증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전체 사회적 잉여도 뭐다? 증가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가격도 하락하고요. 그 다음 자, 생산자 잉여 뭡니까? 감소. 소비자 잉여 증가. 전체 국내 총잉여 뭡니까? 증가. 근데 뭐예요? 감소라 했으니 틀렸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느 재화의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가 각각 이렇다. 자, 일단 여기에서 균형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치시키시게 되면 자, 넘겨서 20p죠. 그래서 80을 20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B는 4가 됩니다. 요 P4를 아무데나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Q는 얼마입니까? 40. 그래서 최초 균형 가격은 4. 거래는 4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가격을 5원으로 이렇게 뭐 하겠다? 고정시키겠다. 최저 가격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네요. 자, 그랬을 때 거래량 변화부터 한번 따져보면 아무리 공급 많아도 수요는 이거밖에 없으니 바로 여기서 뭐합니까? 거래하겠죠? 그러면 이 5를 수요 곡선에 대입해서 수량만 구하면 돼요. 자, 5를 대입하니까 얼마입니까? 50 빼면요? 30. 이게 30이에요. 그러니 거래량 변화분은 얼마입니까? 10만큼 감소겠죠. 그 다음 손실 총액 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요 삼각형이 뭐였습니까? 손실 총액이었죠. 심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많이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면적 구하려면 이 폭 일단 10이고요. 그 다음 요 폭을 알아야 되는데 요 30을 공급 곡선에 대입해서 가격을 구하면 됩니다. 자, 30을 공급에 대입하면 가격 3이 나오죠. 그럼 이 폭은요. 요건 2가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와 10을 곱하면 20인데 삼각형인가 반띵이죠. 얼마입니까? 10. 손실은 10이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하여튼 무역 이론은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노동 시간으로 주어졌으니 무슨 유형의 문제입니까? 투입 유형의 문제가 맞고요. 투입은
작을수록. 자, 1번과 2번의 절대우의 비교이네요. 쌤의 작전 절제나비. 자, 절대우의 제품별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제품 걷어요. 자, 작은 거 누가 작습니까? 갑국이 작죠? 옷도 걷습니다. 누가 작습니까? 갑이 작죠? 그래서 모두 절대우위는 어느 국에 있습니까? 갑국에 있습니다. 자, 비교위요. 나비. 자, 우리 비교위는 나라별로 구한다. 자, 나라별로 갑국 가령 그어보겠습니다. 근데 재화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안 돼요. 상대값 2분의 1이죠. 얘는요 3분의 1입니다. 작은 거 이쪽이죠. 자, 그러니 갑은 어디에 비교의? 옷에 비교의가 있으니 옷을 수출하고요. 반대로 을은 쌀을 수출하는 비교의를 보이겠죠. 그래서 옳은 거니까 정답 몇 번이요? 2번.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만 확인하고 2번 마킹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굳이 뭐하러 풀어요, 진짜로. 자, 3번 갑국에서 자, 쌀 한 단위 기회비용. 자, 우리 기회비용 기나. 자, 기회비용은 나라별로 걷습니다. 갑국 걷고요. 자, 우리 기회비용은 투입일 때는 십장의 막대기를 칠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묻는 게 쌀이죠. 이걸 분자로 읽으면 옷 몇 분의 1입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4번 을국의 가용 노동시간이 10시간일 경우에 을국은 쌀 2단위와 옷 2단위를 동시에 생산 가능하다. 이게 뭐 전혀 의미 없죠. 자, 을국 보시면 쌀 한 단위에 2시간이에요. 그럼 2단위는 4시간. 그 다음에 옷 한 단위가 6시간이에요. 그러면 2단위는 12시간. 이미 끝이에요. 안 됩니다. 옳은 건 몇 번? 2번.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자, 6번 전통적 화폐 수량설. 자, 공식이요. MV는 뭐요? PY로 줬습니다. 자, 우리 전통적 화폐 수량설에서 V 고정상수 일정 취급하죠. 그죠? 그리고 완전 고용화 Y 일정이기 때문에 자, 1번은 맞고요. 2번 이거 재밌습니다. 명목소득. 잘 보세요. 자, 명목은 PY가 명목소득이죠. PY가 명목소득입니다. 이게 변화. 통화량에 비례한다. 통화량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고정상수니까 당연히 이건 일정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거 넣을 때 이거 넣는 거잖아요. 필요하지. 아주 깔끔합니다. 3번을 낯설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고전학파죠. 전통적 화폐 수량설. 고전학파 화폐 수요. 누구만의 함수입니까? 소득만의 함수예요. 이자율과 무관했잖아. 이자율을 얘기한 건 누구였습니까? 케인즈. 그죠? 그래서 분명히 투기동기 때 이자율을 넣었기 때문에 이자율과는 전통적 화폐 수량설에선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화폐 수요는 PY의 함수잖아. 이걸 어떻게 바꿨었어요, 제가? 자, M을 남겨두고 V 넘기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D라 명시를 못했지만 화폐 수요를 해석한다면 PY의 함수다. 이자율과 무관합니다. 바로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 4번. 자, 이거 근사치 공식 만들면 되죠? M 증가율 더하기 V 증가율 P 상승률 Y 증가율이 됩니다. 실질 GDP 증가율이 3%, 통화량 증가율이 4%, 그 다음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 1%. 얘는요, 일정이잖아. 0이지. 좌우 어떻습니까? 맞지.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요? 3번이 됩니다. 기본입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느 기업의 단기총 비용이 이렇다? 옳지 않은 것은 우선 고정 비용은 자, 생산량 0일 때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고정 비용 뭡니까? 없다. 그 다음 2, 3, 4를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떻게 풀라는 겁니까?
AC와 AVC 최소점에서 가격을 산출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AC와 누가 같습니까? AVC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미분 아닙니다. A는 나누는 거죠. 자,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대로 갑니다. Q제곱 6Q 플러스 얼마요?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미분해서 얼마 되는 값이요? 0 되는 값. 미분하면 2Q 빼기 6. 이거는 0이니까 2Q는 0이니까 결국 Q는 얼마입니까? 3이 나오죠. 자, 우리 Q3이 답이 아니에요. 우연히 같을 수 있을지언정 여기서 가격 구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 3을 다시 어디에 대입해야 됩니까? 바로 AC에. 그래서 3을 대입하시면 자, 3, 3은 9, 12, 21이죠. 자, 3, 6, 18. 이 경우는 공교롭게 P도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3 아닙니다. 자, 그러면 AC 최소점에서 가격이 얼마예요? 3이에요. 그러면 가격 3일 땐 자, AC 최소니까 정상 이유만 얻으니까 이때 아무런 말이 없는 이유는 초과 이윤이에요. 0이다. 3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번과 4번에서 5라면요. 얘보다 위에 있잖아요. AC 위에 있어요. 룰루랄라입니다. 초과 이윤이죠. 양의 이윤. 맞습니다. 4번. 자, 3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는 손익분기점이자 조업중단점인데 그 아래에 있으면 바로 뭐합니까? 접어야죠. 그죠? 근데 손해를 보더라도 하라고 그랬으니 잘못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몇 번 답입니까? 4번. 자, 8번 가겠습니다. 요거 그림 다 그려보세요. 조합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구분 문제예요. 자, 보완제 가격 떨어지면요. 보완제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나의 수요도 증가하겠죠. 대체제 가격 하락하면요. 대체제 수요량 증가하죠. 자, 그러면 나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원료값 뛰면 공급 감소죠. 공급자 수가 증가는 공급 증가합니다. 뭐 이건 됐어요. 자, 1번 가와 다의 조합입니다. 자, 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자, 그 다음 공급 감소, 좌측 이동. 명백히 가격은 뭐하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거래량은 폭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불분명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와 다 공급 감소의 경우니까 가격은 분명히 상승인데 폭을 모르니까 거래는 몰라요. 그 다음 가구 2번입니다. 가구라. 자, 수요 증가입니다. 가는 수요 증가. 그 다음 자, 라는요. 공급 증가죠. 거래는 명백히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했죠. 증가. 하지만 폭을 모르니까 가격은 모릅니다. 불분명. 그래서 몇 번 답이요? 2번 답. 자, 3번입니다. 나와 다. 자, 수요 감소입니다. 자, 그 다음 다는요. 공급 감소입니다. 자, 거래는 명백히 뭐였습니까? 줄었죠. 하지만 가격은요. 폭을 모르니까 불분명. 그죠? 자, 4번입니다. 수요 감소입니다. 자, 그 다음 공급 증가입니다. 자, 가격은 명백히 뭐해졌습니까? 하락입니다. 하지만 수량은 폭을 모르니까 불분명. 그래서 몇 번만 답입니까? 2번.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9번입니다. 유사 문제가 2개나 나왔단 말이에요. 앞쪽도 있었는데
어느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의 한계 비용은 150이다. 자, 이걸 수식으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걸 수식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면 TC는 150Q 맞나요? 절대 안 됩니다. 고정비용이 없을 때나 이거지, 있다면 고정비용을 넣어줘야 돼요. 상수로 넣어줘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100단위 재화 생산의 평균 고정비용. 자, 이걸 수식 표시하시면요, AFC는 TFC를 Q로 나눈 값인데 Q가 100이고요 AFC가 50이라면 TFC 얼마입니까? 5,000. 여기가 5,000. 자, 이제 그러면 봅시다. 100단위 총비용 100 넣으면 되죠? 15,000, 5,000, 2만. 맞네요. 생산량 증가. 자, 평균 비용 AC 구해보자고요. AC는 Q 나누면 되죠? 여기는 150. 얘는 Q분의 5,000 되니까, 자, 생산량 증가하면 뭐요? 감소하죠? 하락. 맞습니다. 그 다음 평균 가변 비용 AVC. TVC 얘만 Q 나누면 바로 150 되니까 얘 늘어도 얘는 뭡니까? 1점. 그 다음, 자, 평균 고정 비용 AFC. 자, TFC가 5,000인데 이걸 Q로 나누는 거죠. 늘면 줄죠. 그래서 일정이 아니라 뭡니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이라고요? 4번. 자, 10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거실을 만나면서 문제가 뭐 어렵다 쉽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게 많이 냈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사실. 정부가 어떤 공공투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추진으로부터 예상되는 순편익의 현재 가치합을 PV라 하자.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 바로 이거의 현재 가치합을 PV라 했습니다. PV는 자, 우리 수익 또는 편익을 현재 가치 만들고 비용은 현재 지출했다고 했을 때 현재 가치는 그대로이니까 빼기 비용. 그러니까 여기까지 분명히 뭘 구했습니까? PV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 비용을 조달하는 이자율이 I고 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R스타. 이걸 우리 뭐라 부릅니까? 내부 수익률. 그래서 여기서 MEV, 여기는 이제 R스타지만 내부 수익률을 R스타로 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자,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적용한 PV가 0보다 크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 PV가 순편익의 현재 가치인데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 당연히 뭡니까? 투자해야지. 그잖아. 단지 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건 보장 안 됩니다. 왜? 비용을 고민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PV를 순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했으니까 비용까지 다 감안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0보다 크면 당근 뭐 해야 돼? 투자해야지. 기억은 맞습니다. 자, R스타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자보다 크다면, 선생님이 늘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M으로 얘기했지만, 아니 돈이 있는데 은행 맡기면 요거 이자야, 투자하면 R스타야, 얘가 더 크대, 투자해야지. 근데 투자하지 않는다 했으니 얘가 뭔 겁니까? 틀렸다. 오케이? 자, 디귿입니다. R스타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PV는 음의 값을 갖는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R스타는 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여기서 M이죠. 내부 수익률 R스타라 했는데 지금 여기서 R스타보다 더 높다면 이 값이 이게 당연히 어떻습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데 이 값 자체가 뭐였습니까? 분모가 커지면 줄죠. 전체 빼서 0 되는 건데 얘가 늘면 얘는 무슨 부호돼야 됩니까? 음수 부호돼야 되죠. 음의 값.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 그래서 기억 디귿의 몇 번 답입니까? 3번 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데 충분히 시험 나오면 변별력이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10번에 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쨌든 이 신문항 땐 10번은 변별력 차원에 내요. 9번, 10번 정도는. 예.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원래 11번은 조금 쉬워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잘 냈습니다. 7급 문제 내도 손색이 없을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문제 유형이 대세가 돼가고 있고 이제 7급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실업률 3%인데 재미난 사실. 이때 실업률이 무슨 실업률이요? 자연 실업률이래요. 경제 성장률이 2%인데 이게 잠재 성장률이래요. 뭐예요? 현재 장기 균형 상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인플레이션율이 5%. 근데 인플레가 높다고 그래서 긴축을 통해서 낮추자. 그러니까 인플레를 5%에서 3%로 낮추자. 2%포인트만큼 뭐하자? 낮추자.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실업률, 잠재성장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변함이 없다 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을 지금 묻고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립스 곡선에서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뭐 고정이래요? 자연실업률 고정,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 아래에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율 고정, 아무런 변함이 없다 라고 해놨어요. 그럼 실업률을 지금 구해보자. 자, 그럼 묻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율이 기존에 얼마에서요? 5%에서 자, 얼마로요? 3% 낮아져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 낮아진 겁니까? 2%포인트만큼 낮아져야 돼요. 그럼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빼는 값이 요 박스가 2%만큼 뭐 해야 됩니까? 늘면 빼는 값이니까 빼는 값이 늘면 이게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박스는 2%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미난 사실이 좀 전에 쌤이 말했지만 실업률, 현재 실업률이 3인데 그게 자연 실업률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3이야. 이게 일정해. 그런데 이 박스가 얼마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러려면 UT, T기, 현재 실업률은 얼마 나와야 됩니까? 7이 되어야 빼서 4, 4, 5, 2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실업률은 몇 퍼다? 7%다. 그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솔직히 요거 하나 풀면 이거 뭐 의미 없잖아. 바로 따라가는 거니까. 하지만 왜 마이너스 6인지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실업률이 지금 뭐였습니까?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것이 현재 실업률이 얼마가 된 거예요? 7%가 된 거예요. 그럼 최초 때 얼마였습니까? 3%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바뀐 실업률이라고 그러고 이걸 전기 실업률, 바뀌기 전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요 자체가 뭐와 같은 겁니까? 자연 실업률이에요. 그러니 3에서 7로 이거 얼마요? 4%포인트만큼 뭐 해야 됩니까? 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있고요. 여기 박스 안의 값이 얼마? 4%포인트만큼 줄면 늘 수 있죠. 그죠? 그러면 4%포인트만큼 줄면 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YP, 지금 이게 잠재 성장률인데 지금 최초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요 2네? 요 2야 그냥. 2로 뭐예요? 불변이잖아요. 잠재 성장률 변화 없으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이거 얼마 넣어야 0.5와 전체 곱했을 때 4가 되는지. 자, 마이너스 6 역대입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8과 0.5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니까 4만큼 준 거지. 그지? 그래야 마이너 플러스 돼서 뭐 되는 겁니까? 전체 4%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정확히 몇 번 답이요? 3번 답. 7급 수준에서 풀기는 조금 버거웠을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이걸 11번에 배치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자, 어쨌든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7급에 내도 전혀 손색 없을 좋은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9급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는 이게 일반화 돼 간다는 거죠. 일반화 돼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5급식의 주관식 문제 유형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각종 시험 문제, 그리고 7급을 거쳐서 9급도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답은 3번이었고요. 자, 12번. 이 문제 좋은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 모형 쭉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따집니까? y는 CIG 공식을 따지면 되죠. y 얼마? 1000, c는 500, i는 480 빼기 25R, 그 다음에 g는 120이 주어졌습니다. 요거 얼마예요? 600, 그죠? 1100. 그럼 이게 넘기면 마이너스 100이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5R이니까 R은 가볍게 몇 퍼입니까?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구했어요. 자, 이제 답은 뭐 4번인데요. 나머지 대입해 봅시다. 투자 지출, 요거 4잖아요. 그럼 100 빼면 380이죠. 그 다음 정부 저축은요. T 빼기 G, 마이너스 20이네. 그 다음 민간 저축은 Y 빼기 T 빼기 C죠. Y가 1000입니다. T가 100입니다. 900 나옵니다. C, 자 500 빼면 얼마입니까? 400. 그죠? 다 틀리고 몇 번만 답이다? 4번만 답이다. 자, 13번입니다. 완전 7급 문제 똑같죠? 자, 생산물 한 단위당 3만큼의 환경피해. 자, EMC가 3이다. 자, 시장 수요 주어져 있고요. 사적 한계 비용 PMC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 늘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최적은 얼마 계산해야 됩니까? P는 어디서요? SMC에서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기업이 감축해야 될 생산량이 얼마냐? 그렇다면 이윤극대화 시장균형 생산량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명시적으로 독점이란 말 전혀 없어요. 일단 무어로 풀어주자고요. 완전 경쟁으로 풀어주자. 그래서 P는 뭐요? PMC로 푸시면 됩니다. 자, P가 넘기면 12 빼기 Q죠? 12 빼기 Q. 자, PMC는 주어졌어요. 2분의 1Q. 요거 뭐 암산이네. 넘기면 2분의 3Q가 12가 되고요. 요거 소거돼서 4죠? 그럼 4이 얼마 됩니까? 8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균형은 8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SMC는 PMC에다가 EMC 더하면 되는 거죠? 우리 PMC가 2분의 1Q니까 EMC 3만 더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넘기니까 얼마입니까? 9. 넘기면 2분의 3Q. 요거 소거되면 3이죠? 넘기면 얼마입니까? Q. 6이 나옵니다. 이게 사회적 최적인데 현재 과다하게 생산하고 있죠? 얼마 줄여야 되겠습니까? 2. 뭐 답은 1번. 완벽히 우리 7급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이요. 항상 말 문제가 어렵죠? 자, 인플레이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다는 거, 결국 물가가 많이 뛴다는 건데, 그러면 화폐를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 화폐 보유 기회비용도 뭐 한다는 뜻입니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2번, 인플레가 발생하면 민간에서 정부 부문으로 부가 이전된다. 우리 신호리집 배운 적이 있습니다. 주조 차익이라고 하죠. 뭐냐면 화폐 발행권자가 화폐를 뿌림으로써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 만약에 10,000원짜리다. 근데 비용이 덜 든다고 한다면 그 차익만큼 뭘 봅니까? 이득을 보는 게 신호리집입니다. 자, 그래서 돈을 뿌렸으니 물가 뛰었으니 화폐 갖고 있는 사람은 화폐 실질 가치가 떨어지니까 분명히 민간은 부가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이거 소리 없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불렀습니까? 인플레이션 조세라 불렀었죠. 그래서 민간 쪽에서 정부 쪽으로 오게 된다.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메뉴 비용으로 인해서 일부 기업들이 가격 조정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경직성을 보이면 물가 뛰었을 때 상대 가격이 변화가 생길 수 있죠. 3번도 정확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4번에 좀 주목해 주세요. 우리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인플레는 물가 뛰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는 뭐합니까? 떨어지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뭐 하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는 뭐예요? 오히려 오르는 경우입니다. 자, 누가 이득을 보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이고요. 채무자는 돈을 뭐 할 사람입니까? 줄 사람이라는 점만 체크하면 돼요. 자, 보세요. 인플레가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채권자는요, 떨어진 걸 받는다? 불리하죠. 불리합니다. 자, 채무자 돈을 줘요? 떨어진 걸 줘요. 부담 준 거지. 좋지. 그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때는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로 부가 뭐하면 소득이, 자, 분명히 재분배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아래쪽입니다. 이쪽은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올랐어요. 오를 걸 받은 거니까 뭡니까? 유리해지죠. 얘는 오른 걸 줘야 돼. 부담 커지지. 얘는 불리해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뭡니까? 재분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플레가 기대치보다 낮다? 이게 뭡니까? 단순히 말한다고 한다면 침체예요. 자, 디플레라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누가 유리합니까? 채권자. 누가 불리합니까? 채무자.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된다고요? 이전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여자와 차입자라 했습니다. 대여자, 채권자죠. 자, 차입자, 채무자. 그러면 대여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됩니까? 아니면 차입자에게서 대여자에게로 이전됩니까? 반대죠. 분명히 대여자에게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그래서 차입자에서 누구한테로? 대여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거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이라고요? 4번. 자,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많이 해드린 문제입니다. 두제와 XY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자, 쌤이 이거 했었죠? 원을 그려서 공부를 시켰었어요. 자, 이런 식의 무차별은 Y가 B제와, 이런 식의 무차별은 X가 B제와였었죠? 한쪽이 B제화일 때는 뭐예요? 상향이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양이 돼야 됩니다. 단박에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요? 1번. 그죠? 자, 2번. 볼록은 누구랑 친구입니까? 체감과 친구고요. 자, 완전 대체는 선형인데 선형의 무차별. 자, 분명히 똑같이 오양직선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 않은 직선. 괜찮습니다. 자, 3번. 완전 보완관계. 자, 무차별은 L자형이죠. 이러면 한계 대체율 체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 맞고 몇 번만 틀렸습니까? 1번. 자, 넘기셔서 우리 16번이요. 자, 수요 독점이 드디어 우리 9급에도 나왔습니다. 자, 독점이니까 당연히 손실 생기고요. 자, 우리 노동수요 MRPL이 왜 우하향합니까? MPL이 뭐요? 체감 법칙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3번 재밌어요. 자, 수요 독점은요, MRPL과 MFCL이 만나는 이 포인트에서 임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용량만 결정될 뿐이지, 그 고용량을 노동 공급 곡선상에 대입해서 낮게 설정해 버리죠. 그런데 보세요. 임금은 노동의 한계 지출, MFCL이에요. 그 다음 한계 수입 생산, MRPL입니다. 같으면 바로 나옵니까? 아니죠.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이요? 3번. 자, 4번이요? 네.
정상제인 여가 후방굴절 이유는 소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셈의 작전 뭐만 알면 되는 겁니까? 후, 정소. 후방굴절은 여가를 정상제로 여기고 누구 효과가 더 클 때? 소득 효과가. 그래서 4번은 맞죠. 됐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한 경상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계속 이렇게 쓰셔서 푸시면 정말 늦어요.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도출해 드릴게요. 자, 우선 다 넘기면요. y 빼기 c 빼기 g 빼기 i 그러면 x-m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빼기 t를 두고요. 더하기 t를 둬도 전체 값에 차이 없겠죠? 자, 우리 이거 뭐예요? 민간저축 SP. 얘는요. 정부저축 SG. 더하면 국민저축 SN이 되죠. 그죠? 그리고 빼기 투자. 얘가 X- 뭐가 될 수 있습니까? M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선지 보시면 국민저축이 투자 지출보다 크면 얘가 크면 이게 플러스 값, 흑자, 당근입니다.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또 있습니다. 이거를 국내 총 지출로 한다고 그랬었죠? 라지 A로 써서 기본 때부터 했었어요. 그러면 넘기면요, 어떤 식이 돼요? Y 빼기 A가 X-M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국내 총 지출보다 크면 경상 뭡니까? 흑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4번 선지 볼게요. 국내 총 생산보다 총 사용액 이게 A입니다. 얘가 작다는 거는 얘가 크다는 거죠. 이게 크다는 거잖아. 얘 뭐야? 흑자. 그래서 4번도 그냥 맞습니다. 그 다음 경상수지는 국내 총 생산에서 소비, 투자, 지출을 정부 지출을 뺀 값이다. 그죠? 이렇게 넘기면 맞죠? 그래서 다 맞아요. 1번 민간 저축이 증가하면, 자 보세요. 이거 웃겨요. 얘가 증가하면 경상수지는 항상 개선돼요? 나머지 모르잖아요. 나머지 변수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간 저축이 증가한다고 해서 나머지 변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상이 항상 개선된다? 전혀 어불성설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기 때문에 뭐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2, 3, 4는 바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요. 답은 1번.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독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자, 독점은 완경이나 독경과 달리, 자, 여러분들 상품 차별화는 누구만의 특성입니까? 독경. 틀렸죠? 그 다음 자연독점이 이거죠. 규모경제에서 우위를 갖는 하나 기업이 전부를 생산하는 거. 예, 독점이잖아요. 니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다음 독점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이 한계 비용 갈 때 PMC로 규제하는 거죠. 갖도록 유도하는 가격 규제를 통해서 독점력을 억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의 몇 번입니까? 3번 답이고요. 자, 리을은요. 독점의 이윤극대화 생산은 얘와 달리 아닙니다. 모두 MRMC가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경도 MRMC 일치해요. 단지 완경 때 MR이 P와 같으니까 PMC로 풀 뿐이지 얘도 MRMC입니다. 얘도 MRMC 같은 거예요.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의 몇 번 답이요? 3번 답. 자, 우리 19번이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7급에서 얘기했던 거죠. 트릴레마, 다른 말로 불가능한 삼위일체였었습니다. 쌤이 뭐요? 자고금이라고 그랬죠. 자고금. 자본, 고정환율, 금융정책. 금융정책. 이 자고금 3개 중에 2개는 관계없지만 나머지 하나는 독립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예요. 가령 이 2개가 있는 상태에선 독립적 통화정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 4번 맞죠? 2번에 고정환율,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독립적 통화정책.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동시에 다 함께 안 된다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트릴레마 또는 불가능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상수직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이다. 2번. 9급식으로 낸 것 같아요. 9급식으로. 자,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난이도를 좀 많이 높인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요. 발문에 보시면 노동 증대형 기술 진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기술 진보율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 통상 지속적 기술 진보가 없을 때는 균제 상태 조건이 지속적 기술 진보가 없을 때는 균제 상태 조건이 뭐였습니까? 1경은 0, 경은 인이었어요. 근데 지속적 기술 진보가 있게 되면 자, 1경은 뭘 붙입니까? 기. 경은 인기가 된다고 하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솔로 모형에서요. 명백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기술 진보를 인구 증가와 같이 봐요. 그래서 이 인구 증가율에 기술 진보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1경은 경 빼기 뭐예요? 인인데 요 경이 인기니까 인기에서 인을 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를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를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걸 전제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1인당 산출은 기술 진보율과 같은 속도로 성장한다. 자, 뭐예요? 1경이 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정확히. 1경이 기와 같기 때문에 1번은 정확히 맞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황금률 균제에서는요. 요 알파가 뭡니까? 자본소득 분배율인데 이게 동시에 뭐가 됩니까? 저축률이 돼버리죠? 이거 맞잖아요. 공부한 거예요. 2번 맞습니다. 자, 3번을 정확히 독해해 보세요. 저축률이 증가해도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산출의 성장률, 1인당 경제 성장률은 변하지 않아. 당연하잖아요. 1경은 기만이 좌우한다니까요. 저축률로는 이걸 좌우하지 못해요. 얘가 높아져요, 높아져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3번 정확히 맞습니다. 자, 4번 설명을 두 가지 각도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바로 이거로 먼저 풀어보면요.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죠. 이게 상승하면요. 얘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경도 상승해요. 경도 상승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답을 쓰거나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기술 진보율까지 감안했을 때 자본 유지선은 N, D, G 다 반영해서 NDGK가 돼요. 자, 요쪽에 Y는 FK죠. SFK는 그 아래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균제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가 균제 상태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인구 증가율이 증가하면 기울기 가팔라지죠? 그러면 G가 늘었잖아요.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면 역시 이게 가팔라져요. 기울기가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신균제 올 때까지 저도 단기에는 K가 뭡니까? 줄어요. Y도 줄어요. 그 신균제 와서 다시 뭐 해줍니까? 일정해지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면 자, 유효 노동력 한 단위당 자본이 자, K든 Y든 다 같습니다. 자, 이거는 요걸 전제한 값 자체는 뭐 한다고요? 줄어요. 줄어요. 인구 증가율이 늘듯이 얘가 늘어도 기울기 가팔라지기 때문에 줍니다. 장기 때 와선 다시 뭡니까?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 4번을 맞게 하려면 기술 진보율이 상승하면 자, 요거 자본이 뭐 한다고요? 단기적으로 뭐 한다? 감소한다. 또는 장기 균제로 가면 거기서 일정해진다. 또는 기가 뛰면 1인당 경제 성장률이 는다. 아마 취지는 이 증가로 봤으니까 느는 걸로 아마 낸 것 같아요. 여기를 뭐로 바꾸면 돼요? 자본 증가율로. 그러면 느는 게 맞아요. 또는 경도 이거만큼 늘겠죠. 그죠? 이건 7급에도 안 냈던 문제예요. 되게 어렵게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 수준이 절대 낮지는 않은 내용이었었어요. 또 제한된 시간 내에 다른 과목도 푸는 그런 압박석 속에서 절대 쉽게 풀지는 못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전체를 봤었을 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푼다면 뭐 그렇게까지 또 어려웠던 것도 아닙니다. 또 어차피 같은 그 통계직렬 같은 선택 과목이니까 같은 과목이니까 사실은 어렵다고 해서 뭐 괜히 쫄 일은 그건 아니었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20번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4번 선지 잘못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전체 20번 문항까지 해설 강의해 드렸고요.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제약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